소재민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맛나주의 AS부터 빠르게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S 종목 9월 27일에 소개해 주신 보령입니다. 목표가 12,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최고가 11,890원 여기까지 터치했습니다. 목표가 도달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그 메인 섹터에 대한 돈의 흐름 때문이었어요. 에코프로머티를 수익을 보고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쪽이 소폭 눌림을 줄 텐데 반도체가 지금 공백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로 돈이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보령 같은 경우가 현재 거래량 없이 빠졌으니 이 자리를 노려볼 만하다. 이제 볼벤 상단 자리를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소개해드렸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볼벤 상단 자리를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는 사실 도달했다라고 보여져요. 크게 목표가랑 차이 없고 한 13% 정도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는 여기까지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기 그릇대로 이제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데, 대략적인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자면 보령 같은 경우는 볼벤 상단 자리, 이 검은색 자리 있죠? 이 자리 못 뚫습니다. 보통 이 자리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자리를 타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 볼벤 상단 자리를 지지라인으로 잡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당 종목이 한 11,9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줬다. 월, 화, 수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논다라고 하면 한 13,000원 정도 선까지는 아마 추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꽤나 높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수익 적지 않은 수익이잖아요. 이 정도 수익 만족하시면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일부 물량에 대해서 난 끌고 가고 싶다 하면은 지금 볼벤 상단 현가 기준으로는 11,800원인데 매일매일 위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이제 이거 기준 잡아서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쭉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보령 여기에서 저희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또 나쁘지 않은 만큼 더 끌고 가시고 싶은 분들은 끌어도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초반에 11,900원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 13,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 주셨으니까요.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또 우리에게 이런 수익을 안겨줄 오늘의 살맛나주도 바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살맛나주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중에 첫 번째는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미중 갈등 관련 수혜주, 히토류 관련주로서 원래 대장격인 종목은 아니었는데 전일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추세를 바꾸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오늘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하긴 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상승분에 대한 건강한 조정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앞부분에도 말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산업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 이슈도 없어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여기에 시장은 많이 무뎌졌고요. 거기다 지정 확정 리스크,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경제 지표 나와도 경기 침체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 우려도 없고, 말로는 우려라고 하면서 시장 빠지는데 사람들은 이제 겁먹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시장 이슈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해 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 이슈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미중 갈등이 될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미국하고 중국이 안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중 갈등이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너무 잠잠했어요.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해도 중국이 그냥 막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증시 엄청 많이 올라갔죠. 자, 중국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갔는데,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제재를 하거나 자국 기업들을 때리고 있으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는 참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미 대선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장 이슈로 미중 갈등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일부 수량은 지금 좀 담아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면, 자,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240선 과거 초전도체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자, 이때도 거래량 되게 크게 실린 상태로 거래량 없이 낙폭을 이어갔거든요. 자, 그리고 매번 241선 부근까지는 어찌어찌 왔는데 이 위로 못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어제 되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과거에 악성 매물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크게 빼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5%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240선을 크게 이탈하진 않았어요. 설령
가장 좋은 건 사실 240선 위로 올라가서 오늘 종가 마감을 했으면 베스트겠지만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아래 2,900원 라인에 121선, 61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 종목이 2,9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해도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모아갈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한 현 구간부터 해서 한 2,900원, 뭐 2,850원 요 정도 라인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1차로는 일단 한 3,300원 정도 라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3,300원, 2차 3,500원 정도 라인 보시고 만약에 이 종가 기준으로 한 2,800원, 2,7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이 라인 이탈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는 천천히 비중을 좀 덜어내는 손절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 리스크 헤지 관련주로서 계좌에 하나 정도 담아놓기에 나쁘지 않는 게 지금 미중 갈등 관련주니까 티플렉스도 좀 좋게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 미중 갈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티플렉스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매수 전략은요. 지금 자리에서부터 2,800원 라인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3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3,500원 봐보면서 대응해 볼게요. 그리고 끝으로 손절가는 2,600원 잡아주셨는데요. 바로 손절이 아니라 천천히 비중 조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봐봤고요. 전문가님, 그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챙겨주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한 종목을 보는 것보다 되게 종목이 많잖아요. 보령을 수익을 봤으니까 또 어쨌든 지금 아직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제 다음 주에 반도체 쪽이 부활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럼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찌됐든 메인 섹터 중에 하나라서 반도체 섹터가 힘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마 반도체 섹터는 코스피 한 2,700 넘어가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힘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의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제 제약바이오 다른 걸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종목명은 한국 BNC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톡스 관련 기업입니다. 지금 뭐 이렇다 할 실적을 발표하지 못했지만 올 3월 달인가 이제 보톡스에 대한 FDA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지금 보톡스 관련 기업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휴젤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우상향 추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같은 보톡스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다른 관련 기업들보다 현저히 낮은 종목이에요. 자, 게다가 지금 최근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던 종목이 이제 조금씩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길게 본다기보다는 좀 손절가 확실하게 잡고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저희 한국 BNC 차트 봐 보면서 대화 나눠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자리를 좋아하고 어떤 자리를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평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시장이 빠졌던 그 순간에도 이 종목은 일봉상 24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 자리만 오면 이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240선만 오면 매번 반등을 보여줬던 종목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40선만 오면 추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5,1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거기까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현가 대비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 정도 라인을 기준점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5,500원 정도, 5,500원 아래에서 1회를 잡고 5,100원 라인, 240선 부근에서 한 번 더 잡는 2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900원 이탈 시 손절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큰 손절은 아닐 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 섹터는 언제까지 강세를 보이냐라고 하면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기 전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 섹터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계속 손절가를 안 잡고 길게 본다라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4,900원 손절가 라인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가 대비 한 10% 정도 위인 5,950원 선. 이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잡고요. 2차는 과거 윗꼬리를 뺐던 자리인 6,400원 정도 잡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BNC 제약바이오 섹터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면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우선 매수는 2회 분할 매수로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5,500원 라인에서 한 번, 그리고 5,100원 라인에서 한 번, 이렇게 총 2분할 매수로 진행해 보시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5,95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6,400원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4,900원 이탈 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